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영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AHC840NCW 제품 바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데논의 AHC840NCW 모델은 D9200 헤드폰의 기술력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프리엣지 방식의 바이오 셀룰로스 진동판을 사용한 12mm 크기의 다이나믹형 드라이버를 채용한 것이 바로 데논 헤드폰에 사용된 기술입니다. 데논과 포스텍스 헤드폰에 주로 사용된 기술인데 불필요한 진동을 억제해주고 깨끗한 음질을 구현해서 섬세하고 해상도 높은 중음역대와 다이나믹한 중저역대 사운드를 들려주는 것이 특징인 기술입니다. 데논의 사운드 마스터인 야마우치 시니치님께서 직접 튜닝하셨고, 이러한 기술이 무선 이어폰인 AHC840 NCW 모델에 접목되었다니 그 기대가 정말 크네요. 그 외의 주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언박싱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제품 겉박스가 있고, 겉박스를 열면 이렇게 KC 인증 마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제품 본품이 나오게 되고요. 색상은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 색상이 있고, 제가 받은 모델은 블랙 색상 모델입니다. 이 재질 자체가 플라스틱이 아니고 이제 약간 친환경 종이 재질 같은 느낌입니다. 이제 제품 본품은 이렇게 비닐로 감싸져 있고요. 액세서리 박스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C2C 케이블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어팁 종류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어팁이 있고, 그걸 제외하면은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쌍의 이어팁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품 전면을 잠깐 살펴보시면 이 앞에는 LED 인디케이터가 있고요. 이 LED 인디케이터에서는 이제 충전 상태라든지 블루투스 페어링 등 여러 가지 상태 표시를 제공합니다. 후면에는 C타입 충전 포트와 여기 있는 페어링 버튼이 있습니다. AHC840NCW 모델은 이 C타입 유선 충전과 더불어서 무선 충전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커버를 열면 이런 식으로 이어버드가 보이고요. 이어버드를 빼면 안쪽에 충전을 위한 핀이 보입니다. 이어버드는 이런 식으로 다리가 긴 막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형태의 이어버드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착용 시 이 막대 부분을 통해서 이어폰 위치를 조정하기도 편하고, 업무상 통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긴 막대 부분의 아래쪽에 있는 이 마이크가 입과 가까이 닿아서 통화를 했을 때 이제 통화 품질이 조금 더 올라가서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터치패드 부분이고요. 이 안쪽에는 자세히 보시면 R자 마크가 보이시죠? 여기 L과 R은 이런 식으로 음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표시 방식을 좀 고급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색깔이나 프린팅으로 표시를 해두게 되면은 이어버드의 색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각 방식의 경우에는 이어버드 고유의 색도 지키면서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홍대 입구 사거리역이고요. 지금 대논 9,200 착용 중입니다. 여기는 홍대 입구 사거리고요. 지금은 대논 이어폰 착용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우측 착용 모습이고요. 여기는 좌측 착용 모습입니다.
AHC840 NCW 모델과 전용 앱인 데노 헤드폰스 앱을 연결한 화면입니다. 현재 화면은 홈 화면이고요.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은 이어버드의 배터리 잔량, 그리고 케이스 배터리 잔량,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주변음 허용, 끄기, 노이즈 캔슬링, 이에 대한 설정도 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서는 이퀄라이저 설정이라든지 블루투스 연결과 관련된 설정, 터치 컨트롤, 오라캐스트와 관련된 설정도 가능합니다. 먼저 이퀄라이저 설정은 현재는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고, 사용을 할 경우에는 5밴드 EQ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용 안 함으로 변경하고요. 블루투스 연결에서는 멀티포인트 설정과 자동 전환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 컨트롤에서는 터치 컨트롤을 키거나 끌 수 있고, 미디어 컨트롤 설정, 전화 통화 컨트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오라캐스트의 경우에는 주변에 오라캐스트 기기가 있으면은 이를 검색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설정 화면입니다. 설정 화면에서는 기기 이름을 변경하거나 자동 일시 중지 동작을 설정할 수 있고, LE 오디오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 LE 오디오 설정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여기 앱 상에서 LE 오디오를 먼저 활성화를 시켜 주셔야 되고요. 활성화를 시켜주게 되면 앱과 AHC840 NCW와의 연결이 맨 처음에는 잠시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핸드폰 블루투스 설정에서 최초에는 등록 해제를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등록 해제 이후에 핸드폰과 재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재연결이 된 다음에는 이 화면에서 LE 오디오를 활성화해 주시면 LE 오디오 설정이 완료가 됩니다. 이어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사운드 테스트죠. 사운드 테스트는 총 6가지 테스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각 테스트 기기별로 LE 오디오를 킨 것과 끈 것에 대한 음질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테스트 기기는 일단 총 3가지인데요. 지금 제가 촬영 중이라서 여기 보여지진 않지만, 촬영 중인 이제 제 메인 핸드폰인 S사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있고, 이제 여기 A사의 사과마트 스마트폰이 있고, 여기는 Q사의 블루투스 이제 동글이 있습니다. 요 3가지 기기를 가지고 연결 테스트 및 이제 사운드 테스트까지 같이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테스트 곡은 총 3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곡은 듀엣이라는 곡이고, 두 번째 곡은 드라우닝이라는 곡이고, 세 번째 곡은 윈터플라워라는 곡입니다. 지원하는 코덱상의 문제로 인하여 S사와 A사의 핸드폰은 AAC로 연결하였고, Q사의 블루투스 동글은 SBC로 대체하여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이제 1번 테스트 기종인 S사의 핸드폰으로 촬영 중이기 때문에 이 데논 이어폰으로 화면은 대체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S사의 핸드폰과 연결한 테스트 결과입니다. 3개의 테스트 기기 중에서 LE 오디오를 지원하는 기기는 이 S사의 핸드폰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은 1번 테스트에서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LE 오디오를 사용 시 차이점은 이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들리고 공감감이 약간 더 넓게 들립니다. LE 오디오를 사용했을 때는 저역대가 약간 부스팅 되어서 들리고 곡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답답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중저역대가 보강되고 다이나믹이 강화된 소리를 들려줍니다. 이 LE 오디오를 사용한 사운드가 사용대에 따라서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듯한데, 후에 기능 테스트에서 언급하겠지만 이 LE 오디오를 사용 시에는 상대적으로 블루투스 끊김이 덜해져서 대중교통 이용이나 외부 사용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를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제 정확한 사운드 테스트 비교를 위해서
세 개 테스트는 모두 이 LE 오디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곡의 경우에는 통통 튀는 비트의 표현이 마치 놀이공원에서 풍선이 통통 튀듯 신나고 어깨가 절로 들썩이게 되었습니다. 고역대의 치차름이 약간 들리긴 했지만 신경이 쓰일 정도는 아니었고, 이 노래에서 가장 중요한 박자감도 정확하게 잘 표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보컬과 랩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보컬과 랩이 주변 사운드에 묻히지 않고 정확하게 잘 들렸습니다. 두 번째 곡은 시작하는 기타의 사운드가 자칫 잘못 표현되면 굉장히 외롭게 들릴 수도 있는데, 외롭지 않게 혼자 꿋꿋하게 달려나간다는 느낌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에 탄력을 받아서 후렴구로 갈수록 보컬의 고음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시원하게 쭉쭉 뻗어나가는 고음을 이제 그 밴드 사운드가 아래쪽에서 잘 받쳐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들리는 사운드가 마치 하늘을 날아오는 힘찬 매의 날개짓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려주었습니다. 세 번째 곡은 극저역대의 표현이 이제 좀 훌륭한 편이었고, 차가운 겨울에 마치 눈바람 같은 사운드를 정말 탁월하게 잘 표현해 주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곡 중간중간에 디테일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묻힐 만한 부분들도 여럿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잘 표현해 주었고, 무엇보다 이제 그 보컬의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좀 살벌한 편이에요. 이 노래가 저역부터 고역까지를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좀 뭐랄까 굉장한 난이도를 가진 이런 보컬 표현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어폰에서 깨끗하게 잘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윈터플라워처럼 어려운 곡을 무선 이어폰에서 이 정도까지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고, 데논이 정말 이제 그 뭐랄까 기술력이 뛰어난 이어폰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A사의 핸드폰입니다. A사의 핸드폰은 S사의 핸드폰과 들리는 부분에서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둘 다 코덱은 AAC로 동일했고 사운드적으로도 큰 차이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출력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났는데, S사의 핸드폰 경우 80 정도 볼륨을 올렸다고 가정을 하면은 A사의 핸드폰은 70 정도만 올려도 볼륨이 비슷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테스트는 Q사의 블루투스 동글을 이제 연결한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Q사의 블루투스 동글은 AAC 코덱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SBC 코덱으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앞서 두 번 테스트에서 비교했던 출력과 관련된 부분은 A사의 핸드폰과 연결 시의 출력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3개 테스트 기기 중에서 3번 테스트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사운드가 깨끗하게 들리고 해상력이 올라가는 것이 체감되었습니다. 숫자로 언급해보자면 1, 2번 테스트에 비해서 3번 테스트가 약 1.3배 정도 업그레이드 된 사운드를 들려주었습니다. 약간의 업그레이드는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크게 체감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애초에 제품 자체가 고음질 코덱을 지원하는 제품도 아니라서 기존에 저처럼 블루투스 동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사용하시던 핸드폰에서 블루투스로 바로 연결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 다음은 기능 테스트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여러 장소를 돌아다녀 보았는데, 카페나 지하철, 사람이 많은 홍대 등등 우리가 좀 일상생활에서 자주 가는 곳이나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리는 곳을 위주로 다니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테스트 기능으로는 노이즈 캔슬링과 주변음 허용, 연결성 및 통합 품질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각 테스트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결성 테스트입니다. 무선 이어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연결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통 사람이 많은 장소나 대중교통 이용 시 끊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위해 카페와 지하철, 그리고 사람이 많았던 홍대까지 가서 테스트를 진행해보고 왔습니다. LE 오디오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1번 테스트에서 사용했던 S사의 핸드폰밖에 없었기 때문에 연결성 테스트는 이 핸드폰을 위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LE 오디오를 껐을 때는 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한두 번 정도 사소한 끊김이 있기는 했지만 금방 복구가 되었고, 그 외에는 끊긴 적이 없었습니다. LE 오디오를 켜고 나서는 어느 장소에서 테스트를 하던 끊김은 없었고 아주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ANC 및 주변음 활용 테스트입니다.
ANC를 켜고 지하철 테스트 시 방송 소리는 좀 묻히는 감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나 지하철 소음은 많이 잡아주는 편이었습니다. 음악을 아예 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요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당히 조용하게 갈 수 있는 정도였고 음악을 틀었을 때는 방송 소리를 아주 주의 깊게 들으면 들릴 정도였습니다. 방송 소리와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의 이어폰 테스트 시 비슷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능 자체는 무난하다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며칠 동안 사용을 해보니 대체로 소음이나 일정한 패턴을 가진 기계음들 같은 것은 잘 잡아주고 사람의 목소리나 아주 큰 소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들려주는 형태로 ANC가 작동하는 듯 했습니다. 주변의 허용도 성능이 꽤 준수하며 들리는 외부 소리가 이질적이지 않고 꽤 자연스러운 편이었습니다. 위 상황들에 대해서 통화 녹음을 한 후에 영상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1번 테스트 영상은 카페 소음을 집에서 최대한 크게 틀어 놓은 후에 ANC를 킨 것과 끈 것에 대한 통화 녹음입니다. 스피커로 들으시면 잘 구분이 안 갈 수도 있으니 이어폰을 착용하신 다음에 들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지금은 카페 수업을 틀어놓고 테스트 중입니다. 현재는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끄고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카페 수업을 틀어놓고 테스트 중입니다. 현재는 노이즈 캔슬링을 킨 상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ANC를 켰을 때는 테스트 중인 제 목소리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들리고 주변 소음이 정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악 소리의 경우에는 어떤 음악이냐에 따라 걸러지기도 하고 걸러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 영상은 퇴근길에 통화 녹음을 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통화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노이즈 캔슬링을 끈 상태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노이즈 캔슬링을 끈 상태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노이즈 캔슬링을 킨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는 노이즈 캔슬링을 킨 상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ANC를 켰을 때 주변의 소음들이 많이 정리되고 1번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목소리에 대한 해상도가 약간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논의 AH-C840NCW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좋았던 부분은 ANC를 키거나 껐을 때의 음질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데논의 AH-C840NCW 모델은 사운드 밸런스가 좋고 자연스러운 음질을 들려주기 때문에 올라운드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비슷한 가격대에 비슷한 포지션 제품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음질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실사용을 하면서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바로 터치 컨트롤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제가 실사용을 하면서 이 터치 컨트롤 부분이 굉장히 예민하다고 느껴졌습니다. 터치 영역 자체도 넓은 편이고 민감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 살짝만 닿아도 잘 눌려서 너무 좋기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잘 눌리다 보니까 음악이 계속 일시정지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스처 설정에서 한 번 터치가 되는 부분은 아예 빼버려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용자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혹시라도 이 다음 버전이 나온다면 터치 민감도에 대한 부분은 앱에서 좀 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이 정도였고 그 외에는 정말 장점이 많은 매력적인 제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대부분 무선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제품 역시도 무선 충전을 지원해주고 있어서 참 고마웠고 5분 충전하는 동안 1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퀵차지 기능도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볍고 오랜 시간 착용해도 불편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성능과 좋은 음질의 이어폰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꼭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데논의 AH-C840 NCW 모델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